거기서 이제 지하수를 퍼려고 땅을 파는 과정에서 가스가 갑자기 유출이 돼서 불이 난 거예요. 저게 7년 넘게 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나지 않죠. 꺼졌어요? 네, 그 이름이 불의 정원이에요. 근데 이제 불이 없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오신 허성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트에서 온 허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버려지는 열, 다시 쓸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이 대왕고래랑 마귀상어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산유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미 그래요? 산유국. 그래서 무한도전에도 우리나라 산유국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무한도전 광팬이었어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네. 가운데 동해1 가스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2004년에 처음 여기서 이제 가스를 생산해서 이때 우리나라가 산유국 대열에 올랐습니다. 와. 세계에서 95번째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무한도전에도 저기 갔거든요. 나 다 기억해. 제가 박사를 따게 한 원동력이 2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무한도전이고 그 미국 생활에서 삶에 지쳐 있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간 활기를 중요하죠, 주는 중요하죠. 거. 그리고 포옹님 그림 도배가 됐었어요 제 집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불이 계속 뿜고 있어요. 저거를 이제 플레어라고 하는데 저것도 다 열 에너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열 에너지를 지금 하늘로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봤을 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지 좀 찾아보니까 가스나 석유 시추 과정 중에서 함께 나오는 가스를 농도가 너무 높으면 그것 때문에 저런 플랜트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는 빼내서 태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손실하는 열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저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배출 원 중에서 저 플레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진 않고요. 근데 저건 바다 위에 있는데 사실 육지에도 있어요. 저런 비슷한 게. 이거 재작년에 안델과학에서 다른 영상입니다. 저게 이제 포항에서 그 철도를 뜯어내고 거기서 이제 지하수를 퍼려고 땅을 파는 과정에서 가스가 갑자기 유출이 돼서 불이 난 거예요. 저게 7년 넘게 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나지 않죠. 꺼졌어요? 네, 작년에 이제 7년 6개월 만에 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이 계속 나는 가스전이라든지 뭐 육지나 해양이나 그런 데는 이제 없는 거죠. 그 이름이 불의 정원이에요. 근데 이제 불이 없어요. 뭔가 불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냥 구경하는 용도로만 느껴지잖아요. 뭔가 불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냄비를 갖다 대고 물을 끓이거나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해요. 저 안에서 이제 저 진짜 냄비예요. 네, 계란 삶죠. 아 진짜 계란 삶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저렇게 불이 있으면은 아 저거 그냥 버리기 아깝다 어떻게라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불멍 좋아하잖아요. 캠핑하면 꼭 해야 되죠. 근데 불멍할 때 불멍만 하시나요? 저기다가 또 뭐 하죠? 그러니까 뭔가 고구마를 굽던지 아니면 호일 싸서 옥수수를 굽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 얘기는 버려지는 열이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수해서 쓸 수 있을까? 이 통계를 보면은 한 지난 60년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한 에너지 사용 총량이 단위가 테라와트 아워로 되어 있죠. 4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오른쪽 끝에 23년 근처에 이렇게 V자 계곡 생겼죠. 언제? 코로나의 맞습니다. 흔적이에요. 코로나 때 한 5%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추세가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바뀔까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모르시는 분들 없죠?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할 때 어떻게 만든다 할 때 다 채굴이란 말 쓰잖아요. 마이닝을 한다는 게 결국은 컴퓨터 CPU나 GPU를 돌려가지고 연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합니다. PC방들이 이제 PC방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이제 채굴기를 수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상화폐 채굴하는데 쓰는 에너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많이 쓰는 건지는 알고는 있는데 얼만큼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아직 통계는 나오진 않았는데 추측하기로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전력보다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이렇게 가상화폐뿐만이 아니고 AI도 엄청 많이 소비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와. 이게 요즘 화두죠. 우리나라에도 엄청 짓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짓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 소비량도 엄청납니다. 이 시장이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른데 1년에 11%가 성장을 해요. 1년에 11%면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 올해 기준으로 2030년 5년 뒤면은 거의 한 2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5년 전 데이터인데요. 5년 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 소비량이 남아공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총 소비하는 전력에 맞먹는다고 해요. 데이터 센터가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5년 전에 이 정도였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이 맞먹는다고 하고요.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전력에 우리나라 10배요? 10개가 생긴다고 봅니다. 5년 뒤만 하더라도 이만큼 많은 전력이 또 추가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소비 느는 게 어때서? 근데 이게 이제는 고민해 볼 시점이 온 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랑 겹칩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이제 0으로 만들겠다. 사실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거랑 에너지 소비량을 늘린다는 거랑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얘기예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에너지 소비량과 맞먹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에너지 소비도 늘어나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원인이 뭘까요? 여기서 보면은 농사 짓는 거 빼고는 에너지랑 관련된 분야예요.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할 때 보통 어느 용도로 많이 사용할까요? 실제로 최종 에너지 사용 용도 보면은 거의 절반이 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이라는 거는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다 전기고요. 그 용광로 몇천 도 올려야 되잖아요. 반도체 공장에서도 이제 챔버 같은 거 플라즈마로 만들려면 몇백 도를 올려야 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해볼까? 이 스쳐 지나가는 열, 사실 열이라는 게 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뭐 주위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쓰자, 이걸 이용해서 뭐 전기를 만들어 보자, 이 분야가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에너지 열을 하베스팅. 다시 쓰겠다는 것도 열 에너지 하베스팅이고요. 주위에 있는 에너지를 긁어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쓰겠다. 전력을 생산해서 뭐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주로 에너지 하베스팅 하면은 열 에너지 하베스팅 하기 전에 먼저 떠오르는 분야가 있어요. 힘을 줬을 때 전기 나오는 분야인데요. 아, 앞전. 이런 신발이 요즘은 이걸 USB로 충전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누르면은 거기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나오는 신발들이 있었어요. 바로 앞전 효과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하베스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앞전 세라믹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변형을 주면은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네. 밑에 보시면은 라이터 저희가 가져왔는데 누르면 딸깍거리면서 불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전기가 딸깍 나오는 맞습니다. 거구나. 이 안에 앞전 소재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 빼가지고 친구 옆에 있을 때 탁 하면은 엄청 깜짝 놀라거든요. 아, 그쵸. 아, 이거 맞아요. 오락실에서 이거 앞전 숫자 이거 딸깍딸깍 하면은 게임 돈 안 넣고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전기 나오니까 이걸로 뭐 전구를 킨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공항에도 설치가 됐고요. 중동에 있는 공항인데 공항에 보면 저렇게 에너지 스텝이라고 적혀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저 발판을 밟으면은 저기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발로 밟으면은 불이 들어오죠. 그쵸, 네. 그쵸. 네. 아우, 진짜 저거 다 사람 많은 데다가 앞전 소재 저렇게 해놓으면은 갈 때마다 에너지가 차는 거 아니야? 와. 아니, 저게 그러면은 왜 안 하지? 고장이 나서 안 하나?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고장도 맞고요. 투자 대비 돈이 안 돼서. 아, 그렇습니다. 까는데 드는 돈이 회수하는 돈보다 더 많구나. 거기서 앞전은 사실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맞아요.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발전소. 굴뚝 보면은 이렇게 하얀 연기 막 올라오죠. 이게 뭐 매연가스나 몸에 안 좋은 가스가 아니고 공기 중에 수증기의 농도가 높으면은 그걸 이제 포화수증기라고 해요. 근데 그 나오는 공기가 온도가 높은데 밖에 공기가 차면은 찬 공기랑 맞닥뜨렸을 때 수증기가 과포화되면서 색깔이 바뀌거든요. 일종의 구름 같은 겁니다. 네, 그렇죠. 저런 게 생기는 게 사실은 이제 뜨거운 열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발전소 이런 데는 워낙 두드러지고 공장도 두드러지는데 그런 데뿐만 아니고 도시에도 있습니다. 빌딩 꼭대기에 보면은 새벽이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위에서 흰 구름이 몽글몽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나 봐요, 이걸. 그래서 써놨구나. 한번으로 그래서 이런 열을 어떻게 하면 전기로 만들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백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양단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전기가 나온다는 효과인데요. 왼쪽에 N타입 있고 오른쪽에 P타입이라고 적혀 있죠. 네. 저기 두 개가 둘 다 반도체 소재입니다. 반도체 소재인데 N타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 자유전자가 많은 소재고요. P타입은 자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재예요. 둘 다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자유전자나 P타입 같은 경우는 전공이 뭔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막 이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개의 소재를 나란히 병렬로 연결하면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전압이 생기고요. 이거를 벌써 200년 전에 독일 물리학자 토마스 제베게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발견을 했고요. 이게 뭐 에너지 하베스팅에도 당연히 활용이 되지만 이미 다양한 센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심부 온도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저런 온도계가 지백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열전대라고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머커플이라고 하는데 고기 안을 이분하게 곱게 열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온도계 센서를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기를 뭔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그렇겠죠. 불을 밝힌다든지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어. 집에서 찍었는데요. 인덕션에 이제 후라이팬을 올리고 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거기다가 저런 열전 소자를 붙이는데 하나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3개 정도 붙였고 점점 밑에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열전 네. 소자가. 열전 소자 뜨거워지면은 불 들어와. 오! 열전 소자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가우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엄청 밝다가 밝기가 조금씩 어두워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백 효과라는 거는 양단의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만 전기가 나오죠. 밝기가 줄어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열전 발전에서 가장 큰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양단의 온도 차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냐? 이게 엄청 뜨거워졌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얼음으로 옮기면 또 밝아지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지속적인 느낌보다는 계속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 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런 곳은 어디 있지? 생각하는 거지? 여기 있습니다. 오! 할 수 있는 거 해보십시오. 이제. 이거구나.
김갑진 교수님한테 일단 보내래요. 맞아요. 김갑진 교수님도 집에서 저렇게 촬영하셨거든요. 맞아요. 그 참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열전 발전도 있고 앞전 발전도 있고 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 한계는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용화가 안 됐겠죠. 음. 열전 성능 지수라고 해서 영어로는 피겨 오브 메릿이라고 해요. 네. 이 GT라고 부르는데 네. 일종의 자동차 연비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수치라고 보면 돼요. 저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는데 밑에 K랑 시그마라고 해서 전기 전도도, 열 전도도가 있습니다. 저 전기 전도도랑 열 전도도 생각해 보면은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는 보통 열이 잘 통하죠. 네. 네. 금속의 경우에. 근데 전기가 안 통하는 소재는 열이 잘 통하나요? 보통 잘 안 통하죠. 네. 그러네요. 세라믹 같은 것도 전기가 잘 안 통하거든요. 열도 안 통하죠. 그래서 단열재로 쓰야 우주 갔다 올 때 막 스타쉽 같은 데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세라믹 같은 거.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보려면은 밑에가 뜨겁고 위는 차가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소재 자체가 단열재여야 되겠죠. 근데 전기 전도는 높으면서 열 전도도는 낮은 소재가 있을까요? 그거를 개발하면은 노벨상 타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전 소재, 열전 발전도 힘들고 네. 앞전 발전도 힘듭니다. 네, 둘 다 네. 상용화도 지금 제약이 크고요. 네. 그리고 소재 개발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예전에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열전 발전이랑 앞전 발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화학학 교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NB, MB, 코발트, 코발트, 주석. 주석. 저렇게 쓰지 말고 읽을 수 있게 써주세요. 실패. 실패. 열전 소재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용화된 열전 소재는 50년 전에 개발된 소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기반인데 GT 값이 한 1 정도 됩니다. 열원 온도가 지금 켈빈이니까 절대 온도라서 400켈빈이면은 한 120도 정도 네,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120도 정도에서 저 제 아래쪽 실선 보면은 효율이 10%가 한참 안 되죠. 그만큼 효율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려면 GT 값이 높아져야 돼요. 뭐 논문에는 최근에 나오는 거는 GT 값이 뭐 2, 3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게 상용화 되기에는 아직까지 제약 조건이 커서 아직 열전 발전이 크게 상용화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와, 같습니다. 근데 저 위에 저거 카르노 기관이에요? 카르노 기관은 효율이 엄청나죠. 이론상 저희가 네. 쫓아갈 수 있는 최대 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르노. 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열전 발전이랑 앞전 발전을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더 효율 좋게 에너지 하베스팅을 하는 연구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전 발전이면은 열이 나오는 것이고 네. 앞전 발전이면 뭔가 기계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떨리면서 열이 나오죠. 그럼 저런 데다가 만약에 열전 소재나 앞전 소재를 둘 다 올리면은 둘 다 각각 발전할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열전 발전은 열전 발전대로, 네. 앞전 발전은 앞전 발전대로 하는데 저희는 저 앞전 발전을 열전 소자 위에다 올린 거예요. 앞전 소자가 떨리잖아요. 떨리면서 앞전 소자는 앞전 소자대로 발전도 하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방열판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오. 열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열전 발전의 효과도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연구할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센서 하나는 더, 돌린다. 네, 센서 하나는 이제 돌릴 수 있다. 이야. 나오셨네요. 나오셨네요. 네. 언제적인가요, 저게? 저게 한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아. 자동차 엔진뿐만이 아니고 공장 집진기도 진동이 엄청나거든요. 어. 수력 펌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가기는 힘들지만 거기도 뭐 센서 모니터링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동과 열이 있다 보니까 두 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만 잘 찾으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진동 있는 곳에서 효율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죠. 진동이 있는 데가 보통 열도 같이 있어요. 아. 열 에너지 하베스팅이나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이 계속 저희가 개발의 상용화의 문턱에서 미끄러진 이유가 가성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성비랑 상관없이 해야 되는 분야가 뭘까요? 보통 세상에서 가성비가 제일 안 좋은 데는 우주거든요. 그냥 돈을 쏟아부는 곳이라서. 이거 아, 그렇지. 보셨어요? 인제니어티. 저게 화성에서 처음으로 띄운 드론이에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네. 화성에는 공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공기를 밀어서 드론을 띄운 거예요. 드론을 싣고 간 탐사선이 있는데 펄서비어런스라는 한사선. 그렇죠. 저 펄서비어런스 탐사선도 결국은 뭐 센서도 구동해야 되고 자동차도 굴려야 되니까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저 전력을 만드는데 열전 소자를 써요. 열전 소자가 열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전기가 나오니까 저 안에는 결국 핵 연료봉이 들어가고요. 작은 원자력 발전소라고 봅니다. 이렇게 열전 발전이 가성비랑 상관없는 분야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열전 발전 이런 거랑 뭐 에너지 하베스팅이 쓰이려면은 이제 소재 개발이 더 필요하겠죠.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러면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어디고 전력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건 자명한데 그러면 과연 어느 분야에서 많이 늘어날까요?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집에서 보통 가전기기 쓰면 보통 어떤 용도로 쓰세요? 컴퓨터 켜고 컴퓨터고 불 켜고 집은 냉난방이지. 아. 앞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의 절반은 결국 냉난방 수요에서 올 와. 거라고. 근데 앞으로도 냉방이 계속 늘어난다 했는데 사실 우리 다 에어컨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에어컨 보급이 거의 100%에 육박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에어컨이 아직도 설치 안 된 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